소나기가 훑고 지나간 인왕산을 담은 인왕제색도, 6m에 육박하는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까지 세기의 기증으로 불리는 이건희 컬렉션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 교과서에서 보던 거를 실제로 보게 되니까 모든 게 그냥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기증된 문화재와 미술 작품만 약 2만 3천여 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술품 기증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미술 시장이다. 국가에서 특별히 작품을 구하지 못한 경우의 작품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들어왔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근대 미술품들이 많이 확보됐다.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명불허전 이건희 컬렉션에는 어떤 작품들이 망라돼 있을까요? 역대급 걸작들의 주옥 같은 모습부터 비밀스럽게 숨겨진 뒷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생생히 만나봅니다.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글들. K-팝 가수의 콘서트나 인기 스포츠 경기 티켓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데요. 바로 개막 한 달 정도를 넘긴 이건희 컬렉션 이야기입니다. 역대급 명작 전시의 예매 시작 몇 초 만에 매진은 기본, 한 달치 예매까지 모두 마감된 상황. 사정이 이러하니 무료 전시인데도 웃돈 거래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미술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전례 없는 현상이라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미술은 뭐 가격 기록 경신한 얘기하고 위장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희 컬렉션 기증 이 테마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게 끊임없이 뉴스가 확대 재생산된 것이 처음입니다. 미술 쪽에서는. 미술품이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이구나라는 인식의 전환,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국민적으로도 우리나라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부분에 큰 전환점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국립중앙박물관 앞이 긴 대기줄로 북적입니다. 치열한 예매 경쟁을 뚫고 마주할 명작 전시에 다들 들뜬 모습이 역력한데요. 무한클릭에서 왔어요. 조카가 예약해줘서 왔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기다렸다가 열심히 예매해서 왔어요. 각종 교과서나 책에서만 보던 명작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관람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관람을 위해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지방에서 상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술 전시를 보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문화의 단계로 확쭉 뛰어오르는 것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이게. 지난 4월 삼성일가는 생전 고인의 뜻이었다며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국보와 보물 수십 점을 포함해 기증된 작품만 무려 2만 3천여 점. 단순히 감정가가 몇 조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은 무의미해 보이는데요. 가치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역대 기증품이 한 5천여 점이 넘는 그 동원 이용근 선생이라는 작고하신 선생님의 기증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이후로 이렇게 대단한 많은 수량의 아마 국가의 기증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혹은 중앙박물관에서 연간 구입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최소 100년 혹은 200년, 300년 그 이상의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미술품 혹은 예술품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된 작품 가운데 시대와 분야를 대표하는 명작 77점을 우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에도 행복감을 많이 얻으세요. 그리고 작품의 상태나 작품의 의미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시면서 이런 명품을 만들었던 선인들의 노고, 그리고 이를 알아보고 수집하셨던 기증자의 철학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딜 둘러봐도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작품들이 없건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건 단연 이 작품입니다. 인왕제색도요. 아무래도 인왕 제색도가 네,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보니까 좀 네, 다가오는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조선 후기 화가 겸재정선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 힘있게 뻗은 바위를 둘러싼 자욱한 안개. 장맛비를 머금은 인왕산의 풍경을 오직 먹과 붓으로만 담아냈는데요. 미술계에서는 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치를 가늠하기 힘든 작품입니다. 겸재정선의 가장 전성 시기를 이제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러서 거의 완숙한 기량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작품이 아마 인왕제색도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선 연구의 가장 휘날레, 거의 그 백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곳을 찾은 홍라희 전 관장은 인왕제색도 앞에 한참을 머물렀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두 분이 처음으로 마음을 합쳐서 구입했던 작품이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또 평가절하된 그런 우리나라 작품들의 질적인 수준을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을 두고 있지 않았을까. 남쪽에 위치한 범바위부터 비가 와야 얼굴을 내미는 수성동 계곡, 산등성이를 따라 점점이 찍힌 한양성곽 등 정선이 알고 있는 인왕산이 속속들이 그림에 담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답게 주문이 밀려 붓을 2개 들고 그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림을 빠르게 그렸던 정선. 하지만 유독 인왕제색도만큼은 애정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그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한 연유를 알려주는 기록은 아직까지 없지만 당시 병이 들었던 평생 친구의 쾌유를 빌며 비계인 모습을 그렸다는 설과 후원자인 이춘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저택을 그렸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제시하는 설은 인왕산과 인왕제색도는 정선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것이에요. 76세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왕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위한 공간을 멋들어지게 그린 그림이다라는 또 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왕제색도 바로 옆에는 정선의 라이벌이었던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가 자리해 있습니다. 중국 문인 구양수가 쓴 시 추성부를 그린 작품으로 김홍도의 그림 중 연도가 확인되는 마지막 작품인데요. 평소 씨름, 서당 등 해악이 넘치는 풍속화를 통해 다채로운 색을 보여줬던 김홍도지만 추성부도는 단원의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색을 거의 쓰지 않았고 그 분위기 또한 을씨년스러운데요. 아래로 축 처진 거칠고 앙상한 나뭇가지에서는 쓸쓸함마저 느껴집니다. 특히 그림 속에는 더욱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달이 뜬 깊은 밤 창가에 늙은 선비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벼랑간 소리가 나자 놀란 선비가 어린 시중을 불러 무슨 일인가 살피라 말합니다. 이에 동자는 바람 소리가 나는 쪽을 가리키며 달이 빛나고 사방에는 인적이 없으니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선비는 이것은 가을의 소리로다라고 말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김홍도는 당시에 몸이 병들고 힘들었고 아들의 학자금을 걱정할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 김홍도의 힘들었던 쓸쓸했던 말년과 연결지어서 추송보도가 우리에게 더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 중 하나는 새색 장식화가 많이 포함됐다는 건데요. 전시관 한쪽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조선시대 열폭 병풍, 십장생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십장생도는 궁중장식화로 왕실에서만 허락되던 작품인데요. 무병장수와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중요 행사에만 사용됐습니다. 특히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빗대 더욱 격조 높은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장수의 상징 거북이,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복숭아, 무릉도원을 누비는 학, 신선들이 먹던 불로초 등이 담겼습니다. 마주한 대작 앞에 관람객들은 그의 안목에 놀라고 맙니다. 작품을 10점까지는 재미로 사고, 그다음에 이제 100점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온갖 것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1000점이 넘어가면은 의무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컬렉션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이건희 컬렉션이 특별한 이유는 천문학적인 가치와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소장품에는 우리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소위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고 하죠. 뿌리가 없이 꽃을 피울 수도 없고요. 민족적 공감대와 그리고 자존감, 정책적 회복 이런 부분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의 뜻을 따라 국내외에 흩어진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이 시대적 의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생전 우리 문화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헐값에 팔리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이것들을 모아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공개된 고려불화 2점은 이러한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불화의 가치를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일찌감치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불화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들여오게 되신, 어떻게 보면 선각자 역할을 한 거죠. 물론 그것이 왜 들어올 수가 없었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 문제였죠. 가격.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당시만 해도. 종교미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고려불화. 우리 조상들이 창조하고 아름답게 꽃피운 예술품이지만 대부분의 고려불화가 약탈당하여 일본으로 반출됐던 현실. 전 세계에 지금 이제 160여 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130여 점이 일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인 거죠.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이지만 안타깝게도 7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이 퇴색돼 육안으로는 화려한 세부를 관찰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바로 적외선 카메라와 그다음에 디지털 스캐너,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진들을 영상 스크린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현대기술을 통해서 손상된 곳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안료와 세세한 밑그림까지 확인. 단순히 그림을 크게 늘려보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던 정보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도 이번 전시의 포인트라는데요. 저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이 모든 게 그냥 이렇게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손과 눈으로 중생을 구원한다는 천수관음보살의 눈동자와
다음 생의 해탈을 약속하는 화불까지 생생하게 구현됐는데요. 특히 질병 치료를 바라는 약그릇, 풍요를 기원하는 포도, 불안을 털어주길 바라는 먼지털이 등 옛사람들이 염원했던 소원들도 세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그 고려불화라든가 또는 많은 그 고대 작품들에서 숨겨진 그런 수수께끼들이 다 이제 밝혀질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뭐랄까 문화재의 가치가 발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 국내 작품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기증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끊어졌던 우리나라 미술 근현대사를 다시 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작품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연구를 못하고 또 감상을 못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동시에 확보했다라는 이 부분이 아주 기분 좋게 보여지는 관망 포인트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선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의 주요 작품 58점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백남순의 낙원. 백남순은 서양화를 도입한 1세대 여성 화가로 프랑스에서 배운 미술 기법을 한국화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데요. 형식 면에서 일단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병풍의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료는 종이나 비단이 아닌 캔버스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백남순이 프랑스 파리를 유학을 갔고 거기서 배워온 것이 이제 요아이고, 20세기 초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에 따라 조선 전통 서화도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양의 무릉도원과 서양의 천국 아르카디아를 융합한 듯 독특한 느낌을 주는 이 작품은 해방 이전 제작된 백남순 그림 중 유일한 현존작입니다. 이 작품이 36년경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구열이라는 작가가 중요한 그 백남순 작품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운 글을 좀 쓴 적이 있어요. 그 81년도에. 그래서 그 기사를 우연히 읽은 이 친구가 연락이 와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사실 낙원은 백남순이 친구에게 보낸 결혼 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그림을 간직하던 친구가 1981년 개간미술의 존재를 알리며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교과서 그림으로 익숙한 이중섭의 황소 역시 다시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황소는 이중섭이 가장 좋아했던 소재 중 하나였는데,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강렬한 붉은빛의 황소를 그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파를 견딘 듯 금방이라도 고개를 틀고 울부짖을 듯한 황소 앞에 서면 그 힘찬 기세에 매료되고 마는데요. 그림을 보고 강렬하게 내가 좀 기운을 받고 싶다. 그래서 직접 보게 되었는데 진짜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역동적이고 더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중섭은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당시 헤어져 있던 가족과 곧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그린 것으로 알려져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 이면에 잠겨있는 굉장히 힘찬 기운까지를 뿜어낼 수 있는 이런 화법을 이중섭이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눈여겨볼 만하겠고요. 근현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 이 부분들이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백미는 한쪽 벽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바로 이 작품.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김원기 씨 그림 중에서 거의 제일 크지 않나 싶으네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접한 그런 또 화가들이고 또 그런 그림들이기라서 친숙하고 아주 좋았어요. 길이만 무려 6m에 육박하는 대작 중의 대작. 이 작품은 1950년대 국내 최대 방직업체였던 사무그룹 회장이 자택을 신축하며 주문했던 대형 벽화였는데요. 부드럽고 세련된 파스텔 톤의 색감과 아름다운 곡선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김한기 작가가 파리에 머물 때 일기에 썼던 그 발코니 문양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프랑스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선들을 이용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특히 온 집안을 항아리로 가득 채웠을 정도로 항아리를 사랑한 김환기는 그림 곳곳에도 항아리를 안거나 머리에 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렸고 쭈그려 앉은 노점상과 자기 자신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빨간 뿔을 가진 사슴 등을 그려 특유의 서정성을 더했습니다. 김환기 작가의 작품 6m짜리는 저로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런 큰 대작들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걸작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일부밖에 공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리되고 연구되고 또 일반인들도 다양한 그런 거 감상을 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사유 개념이었던 미술품과 문화재를 함께 지켜내야 할 공유 개념으로 보는 대전환점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활용 방안을 두고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에 건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조사 연구 전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증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를 최적지로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추진해온 40여 개 지자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문체부는 향후 최종 부지 선정을 거쳐 정기적으로 전국 순회전을 열어 국민 모두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이제 국가에서 활용을 잘하고 이것을 가치를 더 높여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다른 분위 또는 제2의 이건희 컬렉션 같은 유물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국가의 문화재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에 가면 당연히 일반 관광지보다 1순위로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을 만한 대표할 만한 이런 미술품들이 확보가 되고 그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선진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마련된다라고 평가할 만하겠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기며 세기의 기증이라는 수식어를 창조한 고 이건희 회장. 수장고에서 나와 국민들과 마주한 명작들에 감사와 찬탄이 쏟아지는데요. 하지만 가치만큼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위대한 유산이 남긴 무거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고민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것처럼 이건희 미술관도 세상 앞에 당당히 마주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